부모님 중 한 분 또는 두 분이 함께 오는 동반 유학, 그리고 이제 자녀 혼자 오는 이제 기숙사 유학 등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가디언 비자를 발급해주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2주에서 또 4주, 6주 정도 체험을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커스 에듀케이션 김문계 대표입니다. 오늘은 유학을 고민하시는 이제 분들이라면은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유학을 결정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비용을 먼저 떠올리겠지만 사실 비용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큰 고민은 바로 가족과의 분리일 것입니다. 저 역시 가정이 있고 또 아이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떨어져서 지내야 되는 유학을 상담할 때마다 늘 마음 한켠이 무겁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 큰 결심과 투자를 하고 계시겠죠. 유학 형태는 부모님 중 한 분 또는 두 분이 함께 오는 동반 유학, 그리고 이제 자녀 혼자 오는 이제 기숙사 유학 등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다 같이 동반해서 오는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사실 가족 간의 분리는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전 세계 유학지 중에서 이런 가족 분리를, 이런 단점을 좀 잘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딜까요? 저는 그 중에서도 말레이시아가 이런 가족 분리 문제를 좀 비교적 잘 극복할 수 있는 유학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다른 유학 국가와 비교했을 때 말레이시아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거든요. 가족 간의 분리에 대해서.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왕래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이런 유학지들의 경우는 이제 항공료도 비싸고 이동 시간도 길기 때문에 방학 때 잠깐 이렇게 왕래하거나 가족이 이렇게 방문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말레이시아는 항공료가 비교적 저렴하고 비행 시간도 한 6시간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가까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아버님들도 계시고 기숙사 학생들은 1년에 적어도 3번에서 6번 정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왕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들이 가족 단절을 크게 완화해주는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게 시차이거든요. 시차가 크게 나면은 영상통화 등 이렇게 소통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이렇게 정서적 단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레이시아는 한국과 단 1시간 시차가 있기 때문에 생활 패턴이 거의 같고, 그래서 자녀와의 소통이 훨씬 쉽습니다. 반대로 시차가 8시간, 10시간 이렇게 나는 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통화 한 번 맞춰서 하기도 힘든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시차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한국으로 이렇게 왔을 때 시차 적응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한데, 이제 말레이시아는 그런 게 거의 없겠죠. 자, 그리고 요즘은 말레이시아 유학을 오시는 분들이 부모님 한 분만 오는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두 분 다 오시려고 하는 경우, 가족 모두가 이렇게 오는 유학을 선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가정들은 이제 부모님들 재택근무가 가능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휴직이 가능해서 같이 오시는 케이스도 있겠죠. 자, 말레이시아는 이렇게 두 분 모두에게 동반 비자, 즉 가디언 비자를 발급해주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학교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요즘 점점 이렇게 두 분 모두에게 가디언 비자를 발급해주는 학교와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만 오는 기숙사 유학도 있는데요. 학생만 올 수 있는 나이는 우선 한국 나이로는 5학년 정도이거든요. 또 일부 학교는 한국 나이로 한 3학년 정도부터 받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기숙사로 오는 기숙사 유학 같은 경우도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같은 예산 대비 더 비싼 학교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반 유학 같은 경우는 생활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학비 선택에 제한이 있지만 기숙사는 같은 예산으로 더 이제 학비가 비싼 학교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또 다른 얘기지만 한국 나이로 한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1 정도 되면은 이제 부모님과의 트러블이 많아집니다.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그렇겠죠. 근데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면은 물론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붙어있는 시간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사이가 더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자, 또 하나 기숙사 유학을 하게 되면은 영어 환경도 훨씬 유리해집니다. 자, 통학하는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서만 영어를 쓰고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반면에 기숙사 학생들은 이렇게 방과 후에도 영어를 친구들과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노출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렇게 부모님이 같이 동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숙사 유학도 사실 고려해 볼 만합니다. 물론 너무 어린 학생들은 동반 유학으로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사실 어떤 유학 형태가 우리 가정과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맞을지는 사실 선택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적응이 걱정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부모님의 외국 생활이 좀 걱정이 되는 경우도 사실 있겠죠. 이런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체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말레이시아에는 겨울, 여름 이렇게 방학 시즌에 2주에서 또 4주, 6주 정도 체험을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 달 살기라고도 하고, 스쿨링 캠프, 영어 캠프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자, 실제로 기숙사 체험 프로그램도 이렇게 학교들이 오픈을 해서 이렇게 기숙사에서 생활해 보면서 학생들이 학업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레이시아 유학의 형태에 대해서 쭉 설명드리고 또 가족끼리의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말레이시아는 그래도 이렇게 유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족끼리의 분리는 아무래도 유학을 망설여지게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겠죠. 사실 제가 생각하더라도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렇게 부모님들 다 같이 가족끼리 다 같이 말레이시아로 오셔서 같이 유학생활 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모든 가정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유학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유학지여서 말레이시아를 선택을 하는 것이겠죠. 요즘 이렇게 두 분 다 말레이시아로 이렇게 유학을 오시려는 부모님 두 분 다 오시려는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택근무나 아니면은 육아휴직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이 두 방법 다 안 되는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에서 해외 근무 그러니까 해외 취업이겠죠. 취업까지도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은퇴 이민에서 MMTH라는 비자 같은 것도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해외 취업 같은 경우는 요즘 말레이시아에서 아고다나 익스피디아, 구글 같은 여러 국제 기업들이 한국어 스피커들을 또 채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기도 하고 여러 BPO 회사들도 한국인을 채용하려는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또 이제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법인을 이렇게 설립해서 회사를 여기서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겠죠. 자, 이런 각 분야, 비자라든가 이민 또는 이렇게 사업 같은 분야도 문의가 있으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각 분야별로 이제 파트너들이 있어서 파트너들도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말레이시아 유학 형태와 가족 간의 분리를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여전히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의 케이스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좀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